이제 본격적인 이제 지원을 위해서는 역시는 이제 서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소서를 좀 써야 되는데 좀 자주 나오는 자소서 항목이라던가 이런 뭐 모범 답변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상반기 체험형 인턴 자소서 항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협업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었던 경험을 제시하고 해당 팀의 팀워크 형성을 위해서 팀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서술해 달라라는 거였고요. 체크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글자 수가 200자에서 700자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불성실하게 글자 수가 좀 적게 기재된다거나 하는 건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경험 스토리텔링의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소항목이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네. 즉 중간에 경험을 제시하고라는 부분의 콤마 이전까지가 소항목 1, 그리고 해당 팀의 팀워크 형성을 위하여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소항목 2라고 놓고 각각의 내용에 맞게 균형 잡히게 700자 기준으로 300여자씩은 글이 나와야 된다는 게 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협업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분들을 만나면 협업에 대한 걸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를테면 그냥 뭐 다 같이 친해서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협업이 된 건데 뭘 적어야 됩니까? 어떤 구성으로 적어야 됩니까?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리더일 때의 협업과 팔로워일 때의 협업을 한번 구분 지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좀 솔선수범을 하고 전체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하는 이런 좀 리더로서의 품격과 역할을 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고요. 리더십을 발휘 못했다면 팔로워십으로서 맡은 역할이 좀 작거나 제한적이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뭐 그런 에피소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이러한 문항이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이제 세분화 시키는 게 좋겠네요. 뭐 네. 협업에 대해서 써라 해서 어떤 내가 협업을 어떻게 했었지 해서 내가 조장이었을 때 아니면 내가 조원으로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나눠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는 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왜 역할 분담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짧은 설명과 함께 이야기가 나와주면 더 좋겠죠. 아하, 그냥 뭐 막연히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냥 뭐 리더가 됐어요 이런 것보다는 네네. 어떤 뭐 자격 요건을 해서 그런 것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최지영 컨설턴트님, 예, 좀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게 아마 이제 좀 민감한 자소서 항목이라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네네. 같은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자소서 항목이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사업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지원자 입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조직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인천국제공항, 공항, 뭐 여객 사업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지금 물류 시스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평가, 그 다음에 항공 전문가를 키우는 양성하는 교육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비중이나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개선하거나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제안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작은 걸 기여할 수 있다면 보안이나 어떤 방역이나 이제 안전상의 어떤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제안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시적으로 내가 이제 공사의 어떤 대표 입장에서 해야 되는 신사업을 제안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직무 그런 실행 하나하나들을 작은 거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걸 이제 기술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신입사원으로서 좀 낼 수 있는 조금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들부터 조금 내는 것도 소소하게 내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죠. 너무 크게 비행기 세차 사업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좀 말 같지도 않은. 굉장히 그렇죠. 예, 뭔가 실효성과 어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그냥 공항은 아무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건 예시니까요. 너무 좋아. 일단 가서
지금 방역 수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첫 번에 갔을 때 그런 안내 문구나 그런 장소들이 시적절하게 나한테 안내가 되는가 이런 것들 체크해보고 지금 제가 방문을 해보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간판의 위치나 아니면 안내문이 한 번 더 혹은 저기에서부터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실질적인 어떤 제안을 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업적으로 보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 회사의 조직원이기도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약간 또 민원 상황이 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는 게 이 친구가 우리 인천공항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만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서류도 이렇게 쓰고 자소서라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자주 나오는 면접 질문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단연간 구직자분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면접 다녀오신 분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받았다는 분들의 후기라든지 직접적으로 들었던 경우들이 많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19, 이 코비드 19 이후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를 지원하신 그 직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부분을 담담하게 잘 이어나가겠다라는 쪽으로 답변의 방향을 해보는 것도 일정 부분 답변의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도 면접에서는 꼭 나온다. 네. 오답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던 학생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뭐 싱가포르의 모 항공, 뭐 어느 지역의 모 항공은 공항은 이런 게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이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더 해야 됩니다. 라고 본인이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아차 싶었네. 아차 싶었던 거죠. 네. 일방적으로 그냥 비교법으로서 뭐 다른 뭐 공항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구성원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역할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말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인천의 입장에서는 창의가 라이벌이거든요. 굳이 꼭 찍어서 창의를 얘기하면 아이 친구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정말 그 비교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비교할 거면 확실하게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창의보다 좀 디자인이요 인테리어가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바로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네요. 네. 자, 또 뭐 있을까요? 면접에 이런 질문들은 꼭 나온다. 면접에서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우리 공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내가 답변을 조금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황 면접이 있는데요. 이제 상황 면접의 종류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 상황을 제시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라고 해서 설명식으로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롤플레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나와서 일단 이제 거래처나 아니면 하청 기업 뭐 아니면 이제 고객들 이제 컴플레인하는 고객들과 같은 연기를 보여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아니라 내가 직무 담당자로서 연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당황하시면 안 되고 좀 설득하려고 하는 그 논리적인 어떤 설명 방식과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객이던 어떤 함께하는 거래처건 감정 호소보다는 설득력 있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게 좀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봉사 경험을 조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이 기관에서는 사회봉사 경험을 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자소서 항목에도 있지만 면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인지 기여하는 사람인지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원해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는 분들은 준비가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목표하는 기관이다 한다면은 좀 일회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그래도 봉사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요걸 중요하게 본다고 하시니까요. 점수화하진 않지만 인성 면접이나 이런 거에서 좀 단골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접을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발언에 있어서 봉사 발언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마음이 더 가겠죠. 한 번 더 보게 되겠고. 롤플레이 하는 거는 또 처음 들었네요. 혹시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약간 꼰대 역할이 좀 필요하시면 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렇게 롤플레이로도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네요.
자, 근데 인천국제공항은 다른 공공기관하고 달리 이제 이게 AI 면접도 같이 이제 시행한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렇게. 예?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AI 면접이 갖고 있는 속성에 맞는 부합되는 질문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특정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본인의 강점을 묻는 질문부터 경험 기반의 질문들, 결국 그 해당 경험을 통한 교훈과 느낀 점들을 포함해서요. 혹은 특정한 상황을 주고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건지를 묻는 질문의 형태까지 골고루 출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이제 질문 면접하는 게 약간 좀 어색하면 공항공사 인천공항 가면은 로봇 왔다 갔다 하더만요. 그렇죠. 네. 네, 그 친구랑 약간 좀 대화를 좀 나누는 게 도움이 되죠. 교통비가 좀 들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민원 이런 거 좀 해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무대 공포증이 아직도 조금 있지만 그 무대 공포증을 없애는 방법은 계속 무대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나 이런 AI 면접에 좀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네. 좀 어느 정도 사라지니까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질문이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뭐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요? 예. 아, 질문을 하시나요, 네네.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경험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표정 신경 쓰시고요. 네. 네. 눈 깜빡임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개그맨 시험을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6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저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일단 보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네. 할 말은 다 하셨어요. 이게 AI의 면접이 이제 물어보나요? 예, 예. 그러면 네. 질문도 AI처럼 해주셨어야죠. 글쎄요, 그게 저 이제- 나름대로 했는데 어떻게. 너무 지금 사람처럼 해서 제가 아쉬웠네. 조금 마음을 놨네요. 모니터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 롤플레잉 형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오늘 소개팅을 나왔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같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이 이성분에게 답변해 보세요라고 하고 초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남자로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AI 같았어요. 죄송한데 지금 지갑이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거든요.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지갑 좀 갖다 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창의성 네. 면에서는 창의성 면에서는 무슨 네. 것을 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AI에서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일상적인 또 질문을 하네요. 어떤 그렇죠. 그 직무에 관련 당황스럽죠. 질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게임 면접 같은 것도 더러 출제가 되는데요. 이를테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올림피아드에나 나올 법한 무슨 하노이의 탑 문제라든지 뭐 한붓 그리기 형태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마킹을 하시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문제의 앞번호 부분은 좀 쉽게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있는 쪽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고 이 게임 면접에 대한 부분에 좀 실효성 여부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점차 비중은 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많은 편입니다. 이게 총 이제 문항은 뭐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AI 면접. 문항은 직군마다 달라서 이거를 이제 카운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그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네 가지에서 7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직무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번 했을 때 60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저도 뭐 잠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도 긴장이 되네요. 어쨌든 뭔가 하여튼 이렇게 뭐 검사를 받는다던가 뭔가 면접을 한다는 거는 참 긴장하기 나름이네요. 예. 네. 별거 아닌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긴장이 되는데 얼마나 긴장되시겠습니까?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두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